이거부터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n차원 공간의 정의, 어떤 공간이에요? n차원이라는 말은 그 공간의 위치를 또는 그 공간 안의 점의 위치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변수 개수. 이렇게 보통 좀 이제 나이브한 표현, 나이브한 정의요. 나이브한 정의. 나이브가 이제 순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꽤 괜찮죠. 이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죠. 그럼 이제 지구 표면에서 위치를 결정하려면 위도랑 경도가 필요. 그리고 그러면 끝나죠. 그래서 지구 표면은 2차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높이까지 생각하면 3차원이죠. 자, 그럼 시공간은 왜 4차원이에요? 자, 시공간에서 위치를 이제 결정해 봅시다. 시공간은 점을 결정하려면 점 위치를 장소랑 시각 두 가지를 그렇죠. 이거를 결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소를 결정하려면 3변수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3 플러스 1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결국 차원이란 건 뭐냐? 위에서 말한 차원을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선형 공간의 차원이에요. 선형대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못 알아들으셔도 그냥 이렇다고 그냥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형 공간이란 건 뭐냐면 그 V 오버 R 이렇게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실수 선형 공간 V예요. 그러니까 선형 공간 그거 집합은 V라고 하는데 이제
실수라는 거를 고려하는 선형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선형 공간 또는 실선형 공간. R 실수를 보통 R로 나타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벡터들의 그러니까 기저 벡터들의 실수 계수 선형 결합. 이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V의 기저가 뭐 그 이제 우리가 쉬운 걸로 할게요. 1,0 0,1 아 죄송합니다. 1,0 이고 실수 계수 선형 결합 결합을 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기저가 뭐냐면 이제 베이시스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V라는 선형 공간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보시면 지금 그냥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베이시스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V는 이제 V의 원소 V는 A 곱하기 0,1 플러스 B 곱하기 1,0 이거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상하네. 1,0 0,0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하신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이제 진정한 좀 정의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좌표 흔히 나타내는 걸로 하면 이제 A, 그러니까 A, 0 더하기 0, B 라서 대충 A, B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V는 뭐다? 실수 평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X축, Y축이 있는 실수 평면 이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실수 평면은 0,1이랑 1,0들을 0에 각각 실수를 곱해서 더한 걸로 다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선형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뭐 개수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결합을 해서 다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선형 독립이란 말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기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탕으로 걔네들을 표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뭐 대충 뭐 이제 이건 좀 이제 대충이지만 한글은 한국 문장의 한글 이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해요. 기저다. 대충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합하는 방식이 선형결합으로 조합해야 된다는 거. 예,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저가 두 개죠. 근데 선형 독립이란 말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세요. 중요한 건데 그냥 생략할게요. 지금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쵸, 기하 벡터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두 개므로.
그러면 대충 뭐냐면 n차원 벡터 공간 선형 공간 뭐냐면 기저가 그냥 n개인 거예요. 기저가 이제 뭐 B라고 할게요. B1, B2, B3 점점점. 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이 변수가 n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예요. 알겠죠? 변수가 n개라는 말의 의미가 이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선형대수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대충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일단 이게 그래서 근본이에요. 예, 이게 근본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R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n차원 유클리드 공간 기저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1,000 점점점 해가지고 0 그다음에 뭐 두번째 0,1, 0 점점점 가다가 0 나오고 그 점점점 해서 뭐 0,0 점점점 이 밑에 써야겠다. 해서 이제 1 마지막 1인 것까지 그래서 총 n개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나왔어요. 일단 이게 가장 간단한 예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당연히 실수 개수고요. 여기에다 곱해줄 수 있는 그 개수는. 그래서 일단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사실 기하학 그냥 대수학이에요. 대수학 여기까지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대수라고만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n차원 즉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이 존재해야 돼요. 내적도 기하 벡터 때 하셨죠? 하셨나요? 내적을 줘야 예. 왜냐면 내적이 뭐냐면 내적이 곧 벡터의 길이와 두 벡터의 각도 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외적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이제 물리할 때 뭐 필요하긴 한데 뭐 조금 다른 그거죠. 그러니까 내적이 주어져야만 벡터의 길이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같은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기하학을 하겠다는 건데 길이도 없고 각도도 없으면 기하학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공간이 되기 위해 이제 내적이 줘야 이제 기하학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Rn에 내적이 유클리드 내적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유클리드 공간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n차원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고 그런데 이제 얘는 평평해요. 평평.
2차원이 그냥 평평하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평면에서 평평하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략 느낌적인 느낌으로 평평한 공간이야 이게 좀. 되게 표준적인 공간. 직선, 평면, 정육면체. 그 다음에 뭐 4차원으로 가면은 뭐 그런 일정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안 평평한 도형도 훨씬 많지. 맞죠? 이제 이것까지 말을 해야겠죠. 붙여야 돼, 띄워야 돼.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위상수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수학과 3학년 에서 정의하는 건데 그냥 근데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어려워요. 네. 오, 세특 발표할 때 하셨구나. 오, 그럼 잘 아시네. 아, 어, n차원 다양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국소적으로 n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위상동형. 그 위상동형이란 말부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조건 더 추가하면은 이제 n차원 다양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쉽지 않아요. 대학교 3학년 돼야 되고. 근데 뭐 대충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또 막 그렇게 겁을 안 먹으셔도 돼요. 엄밀하게 수학과가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대충적으로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상동형이 뭐냐? 대충 말해서 두 도형이 한 도형을 찢거나 붙이거나 하지는 말고 늘리거나 고무처럼 늘리거나 줄이기만 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으로 만들 수 있으면 두 도형은 위상동형이라고 해요. 이게 대충 말한 거예요. 알겠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정의는 그 정확한 정의는 또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얘랑 원이랑 위상 동형일까요? 위상 동형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끝을 붙여야 돼요.
근데 붙이는 건 허가가 안 돼 있죠. 얘가 일로 가려면 한쪽 잘라야 돼요. 이제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얘 뚫은 위상 동형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늘리는 건 허용하죠. 그러니까 얘랑은 위상 동형이에요. 얘를 쭉 늘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예, 맞아요. 도넛으로 이해해도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찍거나 붙이는 게 허용이 안 되냐면 대략 가까이 있던 녀석들은 계속 가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러면 찍거나 붙이면 멀리 있던 게 가까워지거나 가까이 있던 녀석들이 멀어지죠. 이제 불허하는 겁니다. 예, 알겠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까 n차원 다양체 뭐냐면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소적이란 말도 어렵거든요. 아주 대충 아주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분을 n차원 유클리드 Rn과 위상 동형이 되는 뭐 위상 공간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n차원 다양체예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두 가지. 이건 말 안 할게요. 이거는 전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거보다 좀 덜 중요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위키백과도 이제 다양체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위키피디아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원을 이렇게 조금 그 원 주변에 이제 지금 직선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색깔별로 지금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라는 말이 좀 작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끼리 위상 동형이란 말이에요. 위상 동형인 거 아시겠죠, 당연히. 얘를 그 고무줄처럼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색깔끼리. 예.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조금 휘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너무 크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 얘가 직선이랑 위상 동형이니까, 예. 예, 맞아요. 한 부분이 육면체면 3차원 다양체. 근데 이제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한 부분이,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점마다 다 부분을 다 들여다봤을 때 다 그 육면체랑 비슷해야 돼요. 예. 그렇게만 하면 이제 3차원 다양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어느 점을 딱 정해서, 아무 점이나 정해서 딱 보더라도, 그 주변을 보더라도 직선이랑 위성 동형이기 때문에
1차원인 거예요. 원도 1차원.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봐도 그 주변이 그 직선이랑 위상 동형이기 때문에 1차원인 거예요. 알겠죠? 차원이 이 점은 1차원이랑 동형 위상 동형이고 이 점은 2차원이랑 위상 동형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물론 도형 중에는 그런 게 충분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상 다양체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냥 다양체 여러 개를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정육면체는 3차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속까지 다 생각하면 3차원이 맞고 그 겉만 생각하면 표면만 생각하면 2차원이죠. 그리고 뭐 정육면체 뼈대만 보실 거면 그 선 모서리만 보시면 1차원이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n차원 다양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 안 한 거 두 개 나오거든요. 하우스도르프여야 되고, 예, 뭐 제2 가산이다. 뭐 이 조건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